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울, 강남을 포함해 주요 노른자 침체의 상권 늪에 빠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요 상권이 회복될 기미가 요즘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 있습니다. 임대 문의가 붙은 점포들을 서울 어렵지 않게 가로수길 볼 수 있는 상가 곳곳이 텅텅 비는 등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이 대부분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실 없이 꽉 찬 빌딩의 꽉빌입니다. 오늘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온 거야? 오늘은 또 실무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뭐 실무자로서 경험하는 일을 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오늘 요새 좀 뉴스에 공실 문제가 좀 심각하다던데 실무자로 봤을 때 좀 어떤가요? 사실 이제 뭐 공실 문제는 요즘에 이제 저희 쪽에 임대 관련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컨설팅 관련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공사적인 부분보다 공사 완료 후에 임대 수익이라든지 공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은 건 사실이야. 근데 요즘 공실이 정말 심각하다는 기사도 있고요. 반대로 또 오피스 공실률은 좀 낮아졌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가 좀 맞는 말인가요? 뭐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시면 서울 3대 업무 이제 뭐 도심, 강남, 여의도 쪽은 2024년도 4분기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공실률이 낮아지는데 그 외 지역은 사실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3대 공역이랑 그 지역의 이제 공실률이 이제 차이가 심하다 보니 이제 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오는 거지. 이제 뭐 권역을 따지는 데서는 이제 뭐 공실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이제 소규모 상업용 부동산을 따지는 데는 이제 공실률이 늘었다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 기사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자세히 말하면 이제 다 편집될 것 같으니까 좀 간단히 한번 풀어서 말을 해볼게. 2024년부터 지금까지 쭉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이제 그리고 6월 27일, 9월 7일 이렇게 두 번 현 정부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 이때 이제 주요 이제 내용들이 이제 대출 규제랑 이제 주택담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 쉽게 말하면 집 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거주할 사람들 말고는 이제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제 점점 투자하시는 분들이 눈을 돌리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 정말 이제 더웠던 6월, 7월 달부터 빌딩 시장에 굉장히 좀 생기가 돌긴 돌았어. 이제 그래서 이제 6월, 7월 달 보면은 시장에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뭐 한간의 말로는 이제 빌딩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매매 사례가 많지는 않았어. 물건만 많이 풀리는 것 뿐이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중에 사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 이런 분들이 몸집을 줄이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옥들을 물건들로 많이 내놓는 상황들도 많았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빌딩 시장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공실률이라든지 물건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 부동산은 호황이지만 이제 공실률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아. 그리고 거꾸로 이제 PD님도 같은 경우는 주말에 어디로 놀러를 많이 다녀? 저는 좀 집에서 좀 자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 이제 코로나 때부터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가 많았잖아. 그때는 그래도 배달이 이제 어떤 한 서비스로 떠오르면서 좀 그래도 매출을 좀 배달 장사로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달 수수료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 같아도 잘 안 시켜 먹어 배달 음식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점점 공실률도 늘어가고 폐업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근데 이제 오피스나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가 아니잖아.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조금씩은 일어나면서 공실의 양극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빌딩 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어렵지.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인데 상권에 맞는 밸류업이 굉장히 중요해. 자, 대학로 상권을 보면 사거리 코너 빌딩에 1층에 뭐 문방구 넣고 2층에 학원 넣고 3층에 독서실 넣으면 이게 될까? 홍대나 이런 대학로 상권에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되지.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하고 좀 낭만에 취하는 그런 거리잖아. 그러면 이런 상권 같은 경우는 1층에 술집이나 그리고 2층은 1층에서 술을 먹고 2층, 2차로 이어질 수 있는 뭐 맥주집이라든지 아니면 3층에 PC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업종 간의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리모델링 단계부터 이런 임차 업종들을 고려해서 밸류업을 해야 되거든. 1층에 술집이 들어와 있으니까 개방감 있고 탁 트이는 뭐 폴딩 도어라든지 언제든지 밖이랑 소통이 가능한 이런 느낌이라든지 주고,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PC 카페, 각 프랜차이즈들이 원하는 평수랑 임차 조건이 다 달라. 요즘 PC방 가보면은 뭐 커플석도 있고 친구들끼리 같이 모일 수 있는 3인식, 5인식 이런 석도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컨셉에 맞는 밸류업을 진행을 해줘야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어. 아, 그렇게 하면 확실히 공실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저걸 다 고려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부동산 중개법인들이 소개해주는 물건 중에 나쁘다라고 말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 다 좋다고 말씀은 해.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지역과 그 상권에 맞는 또 그런 건물들이 있단 말이야. 그 건물들을 일반인 분들이 다 보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준다면 어떤 지역에는 어떤 업종이 잘 되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DB가 다 있어. 우리가 43년 동안 공사를 했잖아. 그동안에 이제 DB들이 다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각 프랜차이즈, 뭐 대형 프랜차이즈,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은 MOU를 맺어놓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건축 집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아,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빌딩 시장 좀 어떻게 될까요? 나 순간 AI인 줄 알았다. 뭐 당장은 쉽지 않겠지. 당장은 쉽지 않은데 악화된 경기가 쉽게 빠르게 아마 회복이 되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는 분명 회복되는 시점이 올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좋은 소식이 있는데, 9월에 발표된 이제 LH 보고서를 보면 비주택 건물을 주택 건물로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가 많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제 거주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는 거지. 그러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소규모든 대규모든 상권이 형성되게 있어. 왜냐면 사람이 사는데 뭐 하다못해 편의점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방향이 좀 흘러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공실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그럼 오늘 영상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포인트를 딱 짚으면, 물론 뭐 비싸고 좋은 빌딩 너무 좋지. 근데 우리가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 그러면 골목 이면의 빌딩이나 다른 빌딩을 구입을 하시라도 그 상권에 맞는 밸류업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 공실률을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좀 뭐 이렇게 발품 파시고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우리 쪽으로 좀 문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도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